안녕하세요. 재원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원가관리회계 쪽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제1장으로 해서 원가회계에 대해서 우리 먼저 내용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원가회계 개념의 흐름으로 해서 원가회계 의아 분류, 그리고 목적, 원가회계 용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회계는 간단히 얘기하면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집계하고 계산하는 그런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회계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원가회계라는 부분이 관리회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관리회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양가로 2번에 있는 원가의 개념에 있는 부분 동그라미 2번 관리회계 쪽이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가회계는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서 집중이 되어 있는 회계가 원가회계이지만 관리회계는 예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회계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성과평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단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원가회계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 집중을 한 원가 그런 회계 쪽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있는 재무회계와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부분인데요. 요거는 재무회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뭐 쓰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자, 재무회계는 이랬어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이 필요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원가회계에 들어가는 관리회계, 이제 이러한 원가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재무회계처럼 외부 목적, 외부 보고 목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의 의사결정, 즉 경영자가 필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제 관리회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자, 즉 윗분들의 마음에 드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부분들 좀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가 2번 원가회계 목적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목적인데요. 목적. 자, 보시면 원가회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첫 번째 줄 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요, 제조업, 원가회계는 제조업을 하는 부분, 상기업이 아니라 이게 제조업을 하는 업종에서 쓰는 특수한 회계가 원가회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도 제조를 하는 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뭐 식품을 제조할 수도 있고요. 뭐 선박을 제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마다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제조하고 있는 그 제품에 따라서 이러한 원가회계도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이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양가로 1번에 있는 제품의 원가 계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자, 원가 계산입니다. 라는 부분. 자, 분류 방법과 구분으로 해서 표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부분은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라는 정도로만 간단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품의 원가 계산은요, 분류 방법으로서는 우선 집계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원가 범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원가 계산 부분에 있어서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는 자,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지라는 부분으로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집니다라는 부분이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다품종 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한 업종에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소품종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업종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원가 측정 시점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는 자,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사후 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정상 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서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서요. 사전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책정 시점에 따른 분류로 우리 또 계속 얘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품 원가 포함되는 범위로서는 제품의 원가 부분에 있어서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아야 될지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원가 계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좀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뒤에 계속 자세하게 얘기할 부분이니까 일단 원가 계산 방법이 다양하구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의사결정 관련된 걸로 해서 원가회계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계획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으로서 이런 원가 회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사결정 목적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게 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잘 편성했구나, 예산 편성 잘했구나, 잘 예측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예산을 해둔 부분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거는 일을 잘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 쪽에서 좀 낮은 성과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관리회계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3번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원가회계 용어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원가회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다라는 부분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좀 표로 챙겨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원가 대상 잠깐 보시면, 원가 대상은 원가 직접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라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품. 그러니까 원가가 배분이 되는, 집계가 되는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제품이잖아요. 그 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고, 원가 집계, 원가 집합, 배분, 원가 동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가 집계 그리고 원가 집합, 원가 배분 그리고 원가 대상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 간접 원가 쪽으로 해서 간접 원가가 발생이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접 원가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뭐 간접 원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재료비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무비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인건비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노무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노무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원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간접 원가 부분들 위주로 우리가 또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간접 노무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쭈루룩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계를 하게 됩니다. 집계를 하게 돼요. 하나로 집계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원가 집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 원가 집계는
네, 요런 뭐 간접 원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뭐 직접 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발생된 원가들을 말 그대로 집계를 하는 거, 그게 원가 집계다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원가 집계를 하게 되면 요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원가 집합. 이게 원가 집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가 집합이 원가 대상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대상 2, 원가 대상 3, 뭐 이런 식으로 원가 집합 되는 부분이 원가 대상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제품 하나뿐만이 아니니까 하나 뭐 제품 1, 제품 2, 제품 3에 이렇게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가 집계가 되면서 원가 집합으로 모이고 원가 집합된 게 원가 대상의 배분이 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원가 회계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이죠. 원가 동인. 원가 동인이 있는데, 네, 원가 동인은 원가 대상 총 원가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요소니까 뭐 노동력, 노동시간이 요소일 수도 있겠고요. 뭐 생산량이 이제 요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 그런 것들이 원가 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가 동인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원가 회계도 뒤에 배울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러한 용어들이 있구나. 원가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우선 생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원가 대상, 원가 집계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가의 분류 쪽으로 해서 양가로 4번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으로 해서 이제 원가의 분류 쪽인데요. 이쪽 부분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자, 원가의 분류 쪽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있는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 라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바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고요. 바로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접비, 간접비, 요 비용 부분이고요. 직접 원가, 뭐 간접 원가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 그냥 원가랑 비용이랑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비로 나오면 그냥 이것도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용돼서 막 나와서 간접비랑 간접 원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뭐 그렇고요. 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네, 그리고 추정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원가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예시 빵인데요. 빵, 네, 크림빵이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크림하고 이제 빵은 직접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뭐 밀가루도 그렇고. 바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부분으로서 요거는 직접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림,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크림빵 파트도 있겠고 무슨 뭐 다른 빵 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공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공정에 두루두루 들어가는 전력비 같은 거 있죠. 전력비 이런 것들은 바로 추적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뭐 전력비가 10kW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간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비 부분은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뭐
배분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추후에 배울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적인 부분만 분류를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양가로 2번에 있는 원가 발생 형태의 형태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발생 형태별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생 형태가 어떤지라는 부분인데, 네, 요거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재료비, 그리고 요거를 만드는 인력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노무비 있고요. 그리고 제조 경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비는 말 그대로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비고요.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임금이죠. 임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임금, 노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조 경비는 이제 이 외의 거예요. 이 외의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수선 유지비, 뭐 보험료, 뭐 가스 수도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제조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 발생 형태별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 세 가지가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계속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부분 계속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용어와 계속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친숙해지셔야 원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원가 행태. 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네, 요거 원가 행태, 요거 부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책 잠깐 보시면, 자, 원가 행태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원가 행태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변동하는 여부를 나타내는 것. 요거가 원가 행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업도 변화에 따른 총 원가의 변동 양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더 해보면, 조업도는 쉽게 얘기하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총 원가의 변동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원가 행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총 원가의 변동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총 원가가 고정적으로 쭉 일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총 원가가 단계별로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쭉 비례관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 양상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원가 행태에 따른 부분으로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로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 이 부분에 따라서 총 원가의 변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변동비 부분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변동비 부분이에요. 자, 변동비는 조업도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 총액, 즉 총원가죠. 총원가가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총원가가 있으면 조업도가 있고요. 네,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총원가의 변동 양상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동비는 쭉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요. 쭉 비례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한 개 생산할 때
뭐 100원이 들었다. 2개 생산하면 200원이 들었다. 3개 생산하면 300원이 들었다. 뭐 이렇게 쭉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가 변동비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죠. 재료비. 쭉 한 개 생산할 때 100원 들어가고 재료비. 네,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예시 쭉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 주세요. 네, 이런 거고, 자, 대신에 변동비는, 자, 단위당 변동원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위당, 이건 총 원가의 그래프고요. 이걸 단위당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좀 작게 그릴게요. 네, 이 말 똑같이 조업도고, 이제 단위당 원가다라고 했을 때, 자,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변동비 같은 경우는 단위당 원가는 쭉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예. 자, 이 말인즉슨 자, 100원이 들었죠. 요 얘기를 들었을 때 100원이 들었는데 단위당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100원 들어갔을 때를 한 개로 나누면 100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죠. 예. 나 미적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2개를 이제 200원으로 나누면 100원이잖아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게 변동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쪽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예시, 재료비, 직접 재료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예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말 문제로 상당히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거. 이런 말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문제 잘 나오거든요. 말 문제로 잘 나오는 거.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일단 이런 그래프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변동비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고정비, 이제 고정비에 대해서 얘기해 나가야겠습니다. 변동비 했으니까 이제 고정비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네, 고정비는 자,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 네, 요게 고정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다르겠죠. 변동비는 쭉 비례적으로 올라갔지만 고정비는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로서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보험료,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이 예시가 되겠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가 이제 임대료, 임차료. 내가 창고, 공장을 임차했을 때 나오는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생산량,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거 예를 들면 이거죠. 임차료가 뭐 월 1,000만 원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를 생산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0분의 1 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분의 1을 안 해주거든요. 1000만 원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정비는 조업도 생산량이 뭐 1개든 10,000개든 뭐 10만 개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 잘 알아두시고 총원가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단위당 원가는요 변동비랑 다르게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네, 임차료로 봤을 때 1,000만 원인데 요거를 단위당으로 원가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인데 한 개 생산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겠고, 뭐 1,000만 원인데 100개 생산했다. 그러면 또 얼마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네,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고정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부분이고요. 네, 준변동비예요. 그래서 혼합원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준변동비 부분인데 네, 요건 변동비적 성격이 있긴 한데 이제 준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비와 고정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혼합원가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업도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가하긴 하는데요. 기본 요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요금. 그래서 조업도가 없을 때에도 기본적인 원가가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준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정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원가들이 이제 준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요금. 생산량이 없다라고 해도 기본 요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요금 같은 것도 이제 기본료가 있고 뭐 인터넷비도 기본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쭉 있는 상태. 이 고정비는 항상 있고요. 여기에서 그 기본요금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뭐 데이터 더 쓰게 되면은 뭐 더 돈 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게 준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비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네, 단위당 원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원가. 자, 요거 변동비랑 고정비 같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섞인 형태가 돼요. 자, 변동비처럼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일정한 부분 이상의 것은, 초과하는 부분의 것은 고정비적 성격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두 가지 섞여 나왔죠. 그래서 이게 준변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준변동비는 기본 요금이 있는 핸드폰 요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준고정비입니다. 준고정비 해서 요거 준고정비고요. 계단식 원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말 계단식으로 나옵니다. 계단식으로 나와요. 자, 보시면 자, 특정 범위의 관련 범위, 즉 특정 범위의 생산량 안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을 해요. 근데 범위를 벗어나면 그 원가 총액이 일정인 만큼 쑥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뭐 요 정도 발생을 쭉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요 일정한 조업도, 생산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쭉 일정한 비율만 쭉 올라가요. 또 여기서도 또 이만큼 올라가면 또 일정한 범위만큼 쭉 올라가고. 그래서 계단식 형태를 보인다라고 해서 계단식 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준고정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난방비나 생산관리자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예를 들면 네, 기계 임차료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 임차료. 만약에 1000개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기계 한 대로 기계 하나를 임차하는 걸로 충분했다라고 했을 때 기계 한 대 값의 원가가 나오겠죠. 한 대 임차비가 나오겠죠, 임차료가. 그런데 1000개 생산이 넘어가면 기계가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 2대를 한 대를 더 해서 기계 2대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2배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 범위만큼 훅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0개까지도 생산을 했는데 이게 또 넘어가면 또 한 대 더 임차해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까지는 원가가 일정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일정한 원가로 쭉 올라가는 거. 네, 요 형태를 보이는 거. 즉, 계단식 모양을 보이는 게 준고정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것도 그래서 단위당 원가로 봤을 때는 네, 똑같아요. 똑같냐? 뭐랑 똑같냐? 고정비. 네, 고정비가 줄어드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프 형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고정비까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잘 설명을 했고요. 요거 말 문제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요 부분들 변동비, 고정비,
준변도 및 중고정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된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있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부분들인데요. 제조활동과 관련성. 네, 말 그대로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예요. 근데 관련 없으면 비제조원가입니다. 간단하죠? 네.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원가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제조원가는 제 3요소 있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해서 이제 원가의 3요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제조 원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비제조 원가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그런 비제조 원가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그러한 예시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과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들 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구분은 간단해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는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뭐 전기비, 난방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면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것들 뭐 본사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제조 원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있는 그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는데요. 네,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한 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통제 가능 원가는 회사의 원가 관리자가요, 이러한 일정 기간에 있어서 원가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가 통제 가능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직접 재료비 이런 거 있죠? 재료비는 이러한 원가 관리자가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싼 데서 사오면 돼요. 원가 재료비 싼 데서 사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원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원가는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죠. 기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그래서 기계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이 많이 되지 마라, 쓰다듬어 준다고 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양가로 6번에 있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을 주는 그러한 의사결정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원가가 있을 수 있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원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동그라미 1번 매몰원가부터 해서 동그라미 5번 차액원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의사결정 관련 따른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매몰원가예요. 말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 정도인데 매몰원가,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기회원가, 네, 요거.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 문제로 나오는 그러한 그 원가 용어입니다. 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에 해당되는 게 매몰원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예요. 이미 발생된 원가라서 어떻게라도 회수할 수는 없는 원가, 회수 불가 원가입니다. 이미 들어간 원가, 회수 불가능한 원가, 이게 매몰원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부분들이 중고차, 이런 거 많이 예를 들거든요. 중고차, 내가 새 차를 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몇 년간 몰고서 내가 차를 다시 중고시장에 내놔서 팔게 되는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새 차 가격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 차 가격, 새 차 구입 가격은 매몰원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미 들어간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 매몰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기회원가는 매몰원가와 다르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가 기회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원가 같은 경우는 네, 기억번에 있는 부분으로서 약간 그 용어적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보실게요. 기억번 기회원가. 자, 생산설비 등의 경제적인 자원을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 요거입니다. 최대 효익을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대체안을 포기하게 될 경우 포기한 그러한 대체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최대 금액 상실분, 요거를 기회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원가 부분에 대해선 용어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번에 있는 거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예시에 있는 것처럼 생산시설을 계속 이용할지 그리고 아니면 그런 생산시설을 임대할지라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때 계속 가동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과 이 생산설비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상충이 되는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런 거 생산설비를 가동했을 때 내가 뭐 1,0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임대를 했을 때 뭐 80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임대를 포기했어요. 임대를 안 하고 그냥 설비 이용하는 게 우리가 더 이익이 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포기된 금액, 포기된 원가, 즉 800, 이게 기회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로서 기회원가 부분, 다른 대체안을 포기했을 때 포기하게 된 최대 상실 원가 금액, 이게 기회원가예요. 그래서 기회원가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원가,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매몰원가와 기회원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잠깐 보도록 하면요. 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고요.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도요. 회피 가능한 원가와 회피 불능한 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회피 가능한 원가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는 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차액 원가라고 해서 등분 원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증분 원가예요. 오타 같고요. 그리고 차액 원가 부분은 뒤에 관리회계 파트에서 증분 원가 뭐 이런 부분들 배우게 될 거니까 증분 수익, 뭐 증분 원가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내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차액 원가, 즉 증분 원가 이 부분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가 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관리회계 파트에서 다시 만나보는 부분으로 우리 얘기 나눠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가 무엇인지랑 원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거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원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변동비, 고정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이러한 원가들이 중요한 용어로서 또 대두가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이번 시간은 잘 공부하신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오늘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원가의 구성적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그런 개념들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뵈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